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요.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 판결의 핵심 논리가 뭔지, 또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대상이었죠. 맞아요.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 같은 걸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혐의였잖아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20년에 기소가 됐었는데 결과는 무죄였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판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방해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 사실 인정 문제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법원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보호해야 하는 그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특조위 같은 기구의 활동이 갖는 법적 성격,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법리 해석이 결국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아, 법리 해석. 그럼 검찰이 봤던 혐의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요. 우선 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못하게 막았다거나 또 여러 부처 공무원들 파견 보내기로 했는데 그걸 중단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시키고 당시 부위원장 교체를 검토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라는 중요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다. 즉,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판단했어요. 특조위가 가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는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조금 법률적인 개념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뭐랄까, 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 이런 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규명할 권리처럼 너무 좀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개념은 이 직권남용죄라는 특정 형법 조항으로 직접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약간 후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거죠. 아, 그러니까 법원이 특조위 활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게 아니고요. 단지 기소된 죄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그 법 조항의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결과죠. 그래서 이병기 전 실장 말고도 그때 이름 나왔던 분들, 현기환, 현정택, 안종범, 정진철 전 수석들, 또 김용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까지 다 같이 최종 무죄를 받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판결이 던지는 현실적인 의미예요. 국가적인 참사나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도 그 활동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딱 묻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권리라는 개념의 법적 정의, 그리고 그 해석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 거죠. 듣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래도 명백히 방해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책임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분명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중에서도 특히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측면이 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법원의 해석을 우리가 봤을 때요,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법이나 제도가 과연 충분할까요? 아니면 뭐 특조위 같은 기구에 보다 명확하고 좀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식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걸까요? 혹은 이런 조사기구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같은 건 없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